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날씨가 뭐 춥네요, 새부터. 자, 여러분 강의 계획서도 이제 봤는데, 자, 9주에서 1, 2월 9주에 걸쳐서 이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이 나눠드린 OX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우시는 내용 중에서 꼭 좀 알아야 될 지문, 꼭 반드시 좀 이해를 해야 될 지문인데, 한번 나중에 공부 배우시고 한번 이제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의 총론인데, 여러분 총론에 보시면은, 자, 여러분 교재 제1편이죠. 파트 1. 부동산학의 기초이론입니다. 이 기초이론에서 세 문제가 우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자, 30회 시험에 세 문제 출제 예정인데, 거기에서 보시면은 우선 이 챕터 2가 중요하죠. 3하고 챕터 2 부동산의 개념이 좀 중요하고, 챕터 3에 또 토지의 용어와 토지의 특성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1장은요, 우리가 개론을 약간 쉽게 출제를 하면은 제1장에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2년 전에는요, 제1장에서 법이 좀 바뀌어서 이 표준산업 분류 체계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개론을 쉽게 출제하면은 1장에서도 출제한다는 거. 자, 14페이지 보시면은 이 부동산학의 이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학은요,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가 발전한 이론이죠. 그래서 이 닝이나 다소라는 학자의 견해가 있지만은 이 부동산 외국의 이론을 우리나라에 도입시켜서 체계화시킨 우리가 학자, 단기간에 체계화시킨 학자가 지금은 작고하신 이 김영진 교수입니다. 자, 이 김영진 교수가 이제 부동산학을 우리가 도입을 우선 하면서 체계화를 시킨 그러한 학자입니다. 자, 이 부동산학을 보시면요. 자, 우리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데 어떤 걸 연구하느냐, 이것을 이 김영진 교수의 개념이 우리가 출제를 합니다. 자, 한번 거기 보시면은 김영진 교수의 개념이 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를 말하죠. 자, 이 능률화의 원리인데, 이 원리는 이론입니다. 이론. 자, 이 원리는 우리가 이론 측면을 얘기하고, 그 응용 기술이죠. 그 원리를 응용한 기술 측면에서는 뭐를? 네, 실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무가 둘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 바로 부동산 학이다. 그래서 이론과 실무, 양면성을 가진 곳이 부동산 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을 이제 배우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에서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을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은 실무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 실무의 양 측면을 가진 게 이 부동산 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학이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학과가 처음 했었죠. 처음에 여기 했을 때는요, 이 건국대 부동산학과가 상당히 레벨이 낮았어요. 그때 당시는 상당히 초창기라서. 그런데 지금은요, 이 대학교 들어가려면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내신 1등급을 맞아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가 돼요. 예? 그래서 그만큼 부동산 학과가 지금은 이제 또 다르죠. 한 3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체계화가 됐어요, 이 과도. 그래서 지금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 부동산 학과를 강의하는데, 여러분 배우는 부동산학도 대학 과정에서 3년에 걸쳐서 배우는 것을 여러분 2달에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3년에 배우는 거. 예? 뭐 민법은 여러분 대학교 가서 배워봐야 뭐 12학점 정도밖에 안 돼요, 부동산학과에서. 그 이제 공법은 또 6학점. 그래서 다 과목이요 많이 없는데 이 부동산학에 관련된 과목이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학에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여러분 과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내는 거죠, 요즘에. 왜냐? 옛날에 어렵게를 한 번, 2번 냈다가
이제 교수님들이 요걸 좀 얻어먹어서 요즘은 좀 쉽게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이 교재에 있는 내용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옛날 시험에는 교재 없는 내용도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12회 시험이 지금 30회 시험인데요. 12회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건국대 교수분들이 출제하셨는데 12회 시험에서는요, 여러분 대학원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학원 저희들이 강의를 하는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개론이 99%가 과락이에요. 개론에서. 한 4-5문제 푸니까 다 못 푸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웠던 시험이 12회 시험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시험이 15회 시험. 그래서 이제 개론이 어렵게 되면 못 풀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이 좀 어떻게 돼? 교재 범위 내에서 웬만하면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개론에서 고득점을 맞아야 이제 쉽게 합격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과거하고 다릅니다. 과거는 개론은 과락만 면하지 않는데 요즘은 거꾸로 이제 개론은 고득점 맞자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요일 강의는요, 이 교재 첫 진도니까 여러분 교재 범위를 우리 전반적으로 한번 강의를 하고, 3, 4월 강의는 좀 좁혀서 강의를 이제 좀 하고, 5, 6은 더 좁힙니다. 5, 6을 하면은 이제 출제 경향에 맞춰서, 출제위원들 경향에 맞춰서 훨씬 더 좁혀서 시험에 근접한 문제나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7, 8월 가서 문제 풀면요, 이제 여러분 실력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6월까지만 잘 이제 민법, 개론, 공법을 잘 정리하시면요, 쉽게 합격을 해요. 자, 그리고 이 개론은요, 이 교재는요, 한 번 정도 정독은 하셔야 돼요. 개론은 다른 과목은 법 과목 달리 개론은 학문이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정독하시고 이제 요약을 하면서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그 내용이 교재 어느 부분에 있는지 정도는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학문과 다르고요. 법은 좀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요즘 출제 경향이요, 교재를 안 보면은 여러분이 문제를 못 푸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법 과목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한 2-3번은 정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법은. 자, 작년 시험에 보니까 29회 시험 보니까 이 법 과목에 그 교재 정독 안 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재를 좀 정독하셔야 되고,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물어봤거든요. 며칠 전에 무슨 회식이 있어서 가서 물어봤더니 제가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야, 근데 세법 왜 그 모두 정답했느냐 한번 물어봤지. 물어봤더니 조건을 하나 이제 출제하는 게 조건을 하나 뺀 거야. 물어봤더니 그 날짜 몇 년 날짜를 뺐대요. 그거 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답이. 그 날짜에서의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출제위원이 잘못하면요, 그렇게 모두 정답 처리 본인이 하겠다 하면은 뭐 관계는 없는데,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응용을 하는 문제들이 요즘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분야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부동산학은 학문이니까 그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 이 김영진 교수의 개념도 있지만은 또 우리 또 작고하신 분 중에 또 있죠. 그래서 부동산학, 건국대 부동산학과를 이끌었던 분 중에 우리 지금 우리 강의하시는 이종근 박사님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은퇴하셔서 이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부동산학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끌었던 분입니다. 출제도 많이 하셨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 이 학문적 성격을 한번 보시면은, 자, 시험 문제가 출제를 하면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도 보면은 이 김영진 교수의 개념을 따라서 아까 종합응용과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또 종합과학이라는 용어가 또 자주 나오는 거죠. 종합과학과 무슨 과학이죠? 응용과학. 이 지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종합이라는 것은요, 이 부동산학을 연구하는데 주변의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이용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경제학에서 나온 게 이 부동산학, 원래 토지가 경제학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학, 그다음에 경영학,
그리고 여러분 사회학, 심리학, 건축학, 토목학, 법학, 행정학 이런 주변의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무슨 과학이죠? 종합과학이죠. 그래서 요즘은 무슨 융합이라고 하는데 학문가는 융합 뭐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런 종합과학이 융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변 여러 과학을. 종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도 가지고 또 부동산 문제가 많죠. 요즘 보면 토지 문제, 주택 문제 많고 또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많은데 이 현실에 이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무슨 과학? 응용과학이다. 그러니까 순수 과학이 아니죠. 자,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고 우리가 발전되어 왔는가 이러한 이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이 순수 과학이 아니라 우리 응용과학으로서의 또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또 이 자연 형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이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인 이 사회 형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응용 사회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형상이 다양화되어 있어요. 이 다양화되어 있는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부동산 현상을 우리가 연구하는 구체적인 경험 과학으로서의 또 학문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이 부동산 활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활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행위인가 또 여러분 투기처럼 어떤 활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는 행위인가 이걸 판단해주는 기준이 바로 규범이라고 하죠. 규범. 이 규범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학문적 성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자, 15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부동산의 복합 개념인데, 자, 이 복합 개념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이 부동산학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용어입니다. 자, 이 부동산을 우리 복합 개념으로 볼 때는 우리는 크게 유형이 또 시험 지문에 잘 나오죠. 벌써 2번 정도 출제를 했는데 유형적 측면, 형태가 있다는 거고 또 무형은 뭐죠? 형태가 없는 거예요. 자, 유형은 형태가 있는 측면, 무형은 형태가 없다. 자, 그러면은 이 유형적 측면에서는 형태가 있는데 이용 기법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용 기법적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개념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토지의 이 지세라든지 또는 견고한 집안이냐 연약한 집안이냐 이 집안 등의 상태가 어떠한가 또 설계, 시공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이런 눈에 보이는 유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부동산을 우리는 기술적 개념이라고 해요. 기술적 개념. 그래서 유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개념이 하나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 형태가 없습니다. 형태가 없는 이 무형적 측면에서 보면은 자,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요. 만나면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가격이 변동하는가 이 가격 관계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보면은 경제가 성장을 하죠. 자, 경제가 성장하면은 소득이 증감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증감으로써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 경기 변동 등에 의해서 가격은 또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부동산 개념. 자,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어떤 측면이 있냐? 법률적 측면이 있어요. 자, 우리 가격 관계도 따지지만 여러분 또 우리 서류를 확인해야겠죠. 특히 뭐를 확인해야 돼? 우리 공법 이제 여러분이 공법을 이제 월요일날 배울 때 공법을 배울 때 제일 먼저 국토
계획법을 배우죠. 국토기본법. 그 배울 때 보면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배우죠.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 지구제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지구제가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데 이건 공법적 측면입니다. 또 사법적 측면에서 여러분 소유권 관계를 또 다루는데 대표적으로 뭐죠? 등기부 관련해서 등기 관계, 또 무슨 관계? 지적 관계 이런 걸 다루는데 이런 것은 사법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크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으로 나타낸 개념이 이제 여러분 그 교재에 뭐라고 했냐면 복합 개념이라고 하죠. 복합 개념. 자,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 자, 복합 개념은 우리가 27회 시험에 출제가 된 용어예요. 복합 개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문제 보면요. 복합 개념 지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부동산 관리나 평가에서. 그래서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는 나오면은 항상 뭐가 나와야 돼? 복합 개념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 나온 복합이 들어갑니다.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우리가 부동산 지금 학을 배우고 있어요.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다. 이 부동산 학적인 개념에서 바라보는 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자, 그러면은 이 복합 개념을 알면은 이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데 접근 어떻게 연구하느냐? 이 접근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김영진 교수는요. 아까 종합과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합과학이니까 뭐를 연구한다? 종합식으로 연구한다. 예? 그러니까 이 김영진 교수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다 종합응용과학, 종합요거.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데는 어떻게 돼? 한 분야만 집중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뭐 한다? 이걸 이용을 해서 이걸 하나의 체계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체계화를 시켜서 부동산학을 우리가 구축한 학자가 누구다? 김영진 교수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체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기간에 뭐를 했다? 체계화, 시스템화했다는 얘기죠. 이 시스템이요, 우리 체계화를 한 거죠. 이 시스템, 주변의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체계화시켰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부동산학의 정책에 도입됐는데 부동산을 뭘로 보냐 하면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 뭘로 이해를 한다? 복합 개념. 이 김영진 교수는요, 부동산학을 연구하는데 부동산을 기술적 측면, 자, 건물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기술적 측면,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느냐, 경제적 측면, 또 건축하는데 법률적 제한이 없느냐, 이 법률적 측면, 이러한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진 교수는 부동산학을 연구하는데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 복합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서 부동산학을 응용과학이니까 부동산학 응용에 대비하려는 그러한 연구 방법을 취하는 게 바로 김영진 교수의 견해입니다. 김영진 교수는 항상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종합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부동산 활동이 16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죠. 자, 이 부동산학을 연구를 하는데, 자, 여러분 부동산학을 연구를 하는 이 대상 분야가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부동산 활동이에요. 이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여러 가지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고, 이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형상이 나오죠. 이러한 형상을 우리는 부동산 형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대상인데, 자, 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이 부동산 활동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를 보면요. 우선 공적 주체, 또 사적 주체가 대표적이죠. 공적 주체는 뭐예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 부문에 의한 활동을 말하고, 사적 주체한 부동산 활동은 여러분이 바로 개인 또는 주택건설사업자, 기업 뭐 이런 우리가 사적 주체한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리고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결합한 제3섹터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뒤에 또 부동산 개발 가서 배울 텐데 제3섹터에 의한 또 활동이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활동을 보면은, 자, 정부 공적 주체, 특히 정부 부문이죠. 정부 부문에 의한 부동산 활동을 보면요, 정부는 뭐를 해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는 부동산을 뭐 한다? 규제를 하죠.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 뭐 지역 지구제를 통해서 부동산을 규제하는 활동도 하고, 또 부동산을 뭐 관리하죠. 뭐 국공유지라든지 문화재 이런 거 관리를 해요. 관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뭐를 한다? 뭐 신도시 개발처럼 부동산 개발을 촉진을 하는 그런 활동. 조장은 촉진이죠. 규제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하고, 또 세금을 부과하는 또 무슨 기능? 과세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임대료를 또 보조해 주죠. 우리 부동산 정책을 배울 때 임대료, 주거급여, 임대료 보조해 주는 또 보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문의 이런 활동은 여러 가지 활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 사적 주체한 활동은 이 개인에 의한 여러 가지 활동이 많죠. 뭐 개발이든지 투자든지. 자, 이 문제는 이러한 내용 중에서 거기에 이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 체계에 따르는 부동산업이 나오고 있죠. 2년 전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10차 개정이죠. 2년 전에 개정됐거든요. 7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그 해 바뀌었으니까 바로 그 해 출제를 했습니다. 10차 개정이잖아요. 그래서 바뀌었으니까 바뀐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2년 전에 출제했어요. 그럼 원래 출제하느냐? 30회. 원래 출제 안 하겠죠? 이거 뭐 하면요, 또 한번 바뀌어 출제하지. 뭐 11차 개정 가요. 그래서 출제하려면 앞으로 3, 4년 뒤에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거기 보시면요, 부동산업을 크게 뭘로 분류해요? 보니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여러분 우리 중개도 서비스업이거든요. 예? 중개도 서비스업이죠. 거기 보면요,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비 있죠. 서비스업 안에 부동산 관련해서 또 부동산 뭐도 관리업도 서비스업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우리가 임대업, 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이렇게 또 우리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 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시십시오. 거기에 자, 우선은 출제를 2년 전에 한번 했었으니까 넘어가고, 자, 18페이지 보시면 우리 전문협회,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면 여러분은 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죠. 공제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협회에 가입을 하면요, 이 전국 부동산 중개업 협회가 있어요. 봉천동 가면 또 하나가 또 있죠. 뭐 우리 또 막 어디다 대한부동산 중개협회인가 하여튼 옛날에 하나에다가 두 개로 또 했어요. 옛날 두 개에다가 하나로 통합됐다가 또 싸웠어요. 또 두 개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협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협회에 이제 가입을 해서 행하는 활동인데, 자, 여러분 요즘에 어제 어떤 분이 했는데, 예? 점심 먹으러 갔다가 이제 중개를 또 저도 이제 했습니다. 싸움 중개를 했습니다. 싸움 중개. 아니 무슨 건물 하나를 거래를 했는데 수수료가 1,000만 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B는 없어요. 중개인이겠죠. 근데 문제는 거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B인데, 이 B한테도 돈을 안 주는 거야. 자기는 A씨가 어떻게 돼요? 예? 자기는 자격증 있으니까 이거 쓴다. 그래서 나눠 가진 거야. 그래서 뭐 소송인가 아니 하는 거지 뭐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자격증 아닌 사람은 계약서를 못 쓰잖아요. 예? 그게 문제지. 만약에 그 사람이 B가 자격증 가졌으면 수수료의 그 7, 80% 자기 걸 텐데. 예? 그게 이게 문제가 돼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계약서를 못 쓰니까. 예?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지금 30만 명이 넘었죠. 넘고 지금 업을 하신 분이 9만 2천 명인데 공인중개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인구 5천만 명, 5,300만 명 대비 공인중개사는 한 100만 명은 있어야 돼요. 예, 서비스업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업을 하신 분이 한 15만 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9만 2천 명 정도 아직 적습니다. 예? 예? 이게 좀 이제 약간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격자가 예? 50만 명 될 때까지는 계속 2만 명, 2만 5천 명 뽑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도 2만 5천 명 뽑으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요. 그럼 이제 뭐가 없어지냐?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많아지면요. 이제 법 개정해야 돼요. 뭐를 자격증 없는 사람은 이제 업소에서 뭐 해야 돼? 퇴출해야 돼. 예, 전국 부동산 주택 보면 중개인들이 많거든요. 이제 중개인은 이제 자격증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감이 이제 단속을 해서 이제 중개업소에서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왜? 중개사가 이제 많이 나왔죠. 옛날 공인중개사 없을 때 내용이지 지금은 이제 법 개정할 때 됐어요. 근데 우리는 꼭 보면 표 때문에 이 개정을 못 하더라고. 선거의 표. 그래서 여러분도 힘써서 빨리 그런 거 이제 퇴출시켜야 됩니다. 중개인들은. 예? 예? 아니, 자격증 없는 사람이, 변호사도 자격증 없는 사람 변호해보세요. 변호사법 위반이지. 예? 맞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법 개정해서 중개인이 하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딱 처벌받도록 이렇게 해야지. 예? 공인중개사가 변호사보다 앞으로 위에 있는데. 예? 변호사도 먹고 못 살아요, 지금. 예? 1년 운영 유지가 1억 5천인데 1억 5천 못 벌어요, 변호사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그런 걸 빨리 따서 그거부터 해야지. 시험 어렵게 나온다고. 여러분 합격 나면 왜 어렵게 내라고 해요? 공부할 때는 쉽게 내라 하고 합격하면 마음이 바뀌어. 자, 여러분이 어렵게 낸다고 해서 어렵게 안 내는 게 아닙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 한번 갑니다. 자, 이 부동산 활동의 이 속성을 보면은, 자, 우선은 여러분 10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여러분 우선 있어야 돼.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를 갖추고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이론 부분이고요.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를 실무에 또 적용해야 돼요. 배운 것을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숙련도, 기교의 관점에서는 또 기술성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학은 뭐를 가지고 있다? 과학성, 기술성의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동산 학은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과학성은 무슨 분야? 이론적 분야. 이 기술성은 실무적 분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은 사유화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의 이익, 사익은 최대한 뭐가 돼요? 보호가 되어야 되고 존중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는 또 뭐 한다? 유한해요.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또 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성,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무슨 개념? 공익. 대다수, 사회성, 공공성은 대다수 사람의 우리가 공공복리적 이익인 공익입니다. 그러면 이 공익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익을, 토지는 유한하다 보니까 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이익인 사익은 최대한 뭐 해줘야 돼?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개념이죠. 그 말은 어떻게 돼? 사익을 위해서 공익을 무시한다든지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경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두 개념은 뭐를 이루는 개념? 조화를 이루는 개념이죠.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은 최대한 보호가 되고 존중돼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 부동산 활동을 하게 될 때는 여러분이 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또 필요해요. 이 전문성.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 전문성 수준에 따라서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자, 18페이지 보시면은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 비전문가예요. 부동산 비전문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 누구? 예를 들면 부동산 소유자에 의한 부동산 활동이에요. 자, 여러분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우리가 팔기 위해서 내 부동산 가격이 얼마로 내놓을까? 또는 부동산에 관련해서 소유자나 이용자가 권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권리관계 분석. 이런 것은 비전문가가 행하니까 사고의 위험이 높아요.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1차 수준. 2차 수준은요. 자, 예를 들어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활동이에요.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는 중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평가하는 활동은 어떻게 돼요? 평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평가하는 것은 몇 차? 2차야. 공인중개사는 평가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감정평가사가 전문가지. 자, 이런 거. 또 국세청 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도 몇 차?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입니다. 근데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은 우리가 특정 전문가가 자신의 특정 분야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전문성이 높죠.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이라든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 중개하는 활동은 몇 차?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으로서 가장 전문성이 높다. 자, 부동산은요, 이 전문성도 높아야 되지만은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고도의 직업 윤리가 또 강조가 돼요. 예? 자, 윤리가 강조된다. 여러분, 우리 부동산을 보면요, 이 변호사가 이 부동산 갖고 먹고 많이 사는데 이 소송, 1년 동안 소송을 하는 거 보면요,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이요, 연간 한 6만 건 가까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송이 거의 70% 담당해요. 예? 70% 중에 90% 정도가 뭐에 관련해서 권리관계 분석 잘못해서 사기 사건에 연계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리관계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윤리성이 나타나잖아요. 윤리의 유형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부동산 윤리의 유형이 4가지가 나오죠. 자, 그 4가지를 보면요, 고용윤리라는 게 있죠. 이 종업원과의 관계를 나타내죠.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종업원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고용윤리라고 해요. 자, 조직윤리라는 것은요, 동업자와의 관계. 이런 부동산 중개업 동업 많이 하신 분도 있잖아요. 중개법인도 있고, 또 동업자와의 관계도 있지만 동업자 단체와의 또 관계가 있어요. 뭐, 예? 우리 전국 부동산 중개업 협회 뜻이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조직윤리입니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을 여러분 중개를 하게 되면 의뢰인도 있고 비의뢰인도 있는데, 이때 의뢰인 중에 대표적인 게 매도 의뢰인 또는 매수 의뢰인이죠. 이런 의뢰인도 있지만 또 의뢰하지 않은 비의뢰인도 있어요. 이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윤리가 바로 서비스 윤리입니다. 이 4가지 윤리를 배울 텐데 그 중에서도 서비스 윤리가 부동산 윤리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 중개는 뭐다?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윤리는 또 일반 대중, 공중, 여러분 일반 대중, 공중을 대상으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또 이루어져야 하는 또 무슨 윤리? 공중윤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4가지 윤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또 부동산 활동을 하게 되면은 뭐를 한다? 부동산 활동의 주체인 인간을 상대로 하는, 인간을 상대로 하는 무슨 활동? 대인 활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또 무슨 활동? 대물.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 활동. 요건 사람을 대상인, 사람 인자. 요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부동산은 부동성이죠. 위치는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부동성이라는 특성에 의해서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각종 자료,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각종 자료를 수집해야 돼. 왜냐? 이 부동산을 둘러싼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환경 요인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우선 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정보 활동이라고 해요. 자, 정보 활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된 자료, 이 정보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 뭐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용도라든지 현장에 가서 직접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걸 뭐죠?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을 임장이라고 해요. 임장, 현장에 임하라. 부동산이 위치에는 현장에 임하라. 임장 활동이 또 나타나죠. 정보 활동도 있지만 임장 활동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활동도 우선 나타나는데 이 부동성도 있지만 또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장 활동이 상당히 중요시돼요. 자, 정보 활동만 하고 임장 활동을 소홀히 하면요, 부동산 거래 시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책임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우리가 현장에 나가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돼요? 거래를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동산을 매입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요즘 많이 있어요. 뭐 어디서 많이 나타나죠? 뭐 기획 부동산 이런 데 보면 많잖아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8번째는요, 또 영속성이 있어요. 자,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되지 않는 영속성이 있거든요. 그럼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도 영속적이야. 토지는 소모되지 않으니까.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도 영속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는 또 뭐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해. 그래서 배려에 뭐가 나타나죠? 장기성이 나타나. 부동산 활동 시에는 토지로부터는 수익은 영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로 한다는 거. 또 부동산 활동은 또 뭐죠? 영속성으로 인해서 지표, 여러분 지표는 땅이죠. 또 지하, 또 뭐가 있어요? 공중. 지표,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몇 차원? 3차원이다. 3차원. 3차원의 공간 활동이죠. 3차원, 지표,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3차원의 공간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 수평 공간만의 활동이 아니라는 것은. 자, 그리고 부동산 활동은 또 기술적 측면에서의 설계 시공, 뭐 집안의 상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격 관계, 법률적 측면에서의 규제 관계를 우리 다루는 무슨 개념? 복합 개념이죠.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이다. 복합 개념. 복합 개념적인 활동을 가지고 있다. 자, 저희들이 경매를 받게 되면요, 거기에 경매 대상 물건에 임차인이 몇 명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예? 확인을 할 때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경매를 받기 전에 미 사전 권리관계 분석할 때 확인을 해. 임장 가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되고 이 몇 년 전 가격, 현재의 가격, 이게 가격 변동 관계도 조사하고 임차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다 조사를 하는데 임차인이 있느냐 없느냐니까 잘 모르거든요. 예? 예?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어디 가느냐? 예? 그 아파트 단지면 그 주변에 있죠. 세카소 3군데를 가요. 3군데 가면 다 나오게 돼 있어. 예? 예? 안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오지. 예? 그래서 세탁소 주인한테 물어보면 제일 빨라요. 예, 배달하잖아. 오케이 갖다 주시잖아. 그러니까 다 알죠. 예? 예, 우리 그것도 임장 활동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부동산은. 자, 우선은 그 내용을 보시고, 자, 여러분의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관련해서
자,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트 문제의 2번 한번 보시면요.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의 개념이 나와 있죠. 부동산을 법률, 경제, 기술 등의 뭘로 이해한다? 복합 개념, 복합 개념. 하여튼 기술, 경제, 법률이 들어가면 복합 개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 뭐 경제학, 경영학, 법학 연구 결과 뭐 한다? 시스템화, 체계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학 응용에 대비하려는 접근 방법을 뭐라고 했죠? 종합식 접근. 종합식이 포인트죠. 복합 개념 밑줄 긋고. 그게 시험에 나오면 포인트가 그게 종합식은 복합 개념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누구 의견에? 김영진 교수의 견해. 자, 21페이지 교재에 오시면은 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나오죠.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을 보면은 능률성의 원칙이 나와요. 자, 이 능률성의 원칙은 이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능률화를 기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부동산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이용하는 활동이 있고, 부동산을 또 뭐 한다? 거래하는 활동으로 크게 나눠봐요. 그럼 부동산 활동은 크게 두 개인데, 그럼 소유 활동, 부동산 소유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나오죠? 최유효 이용의 원리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용어가 또 어려운 용어가 하나 나왔어요. 최유효 이용의 원리를 지도 원리로 삼는데, 자, 최유효 이용의 원리는 항상 부동산은 최선의 상태로 이용한다. 최선은 더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항상 최선의 상태로 먼저 이용을 하고요. 또 뭐를 위해서? 최고의 가치, 최고, 더 하이스트. 부동산은 최고의 가치,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이용해야 돼. 최고의 또 뭐? 이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최선의 이용이 먼저 돼야 됩니다. 최선의 이용 하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 요 벤 다이어그램에 공통되는 부분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최유효 이용, 또는 다른 말로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최고 최선보다 우리 최유효 이용으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최고 최선의 이용을 최유효 이용인데, 소유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리를, 거래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리를 지도 원리로 삼는다. 거래 질서가 상당히 문란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자, 그리고 또 원칙이 또 뭐 있죠? 능률을 강조를 하면요, 부동산 거래 시에 뭐가? 안전이 경시가 돼요. 또 안전을 강조하면 또 능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 두 원칙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트레이드 오프, 상충되는 관계다. 한쪽을 강조하면 한쪽이 희생당하는 상충 관계라고 하죠. 능률을 강조하면 안전이 경시되고, 안전을 강조하면 능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성은요, 복합 개념적 측면이거든요. 기술적 측면의 안정성, 여러분이 우리 강남에 가면요, 이제 성능역 10번 출구에서 포스코 사거리 가다 보면, 저희들 포스코 빌딩 일이 있어서 가는데, 거기에 건물이 거기 출입 금지해 놨어. 그 건물이 가는 길에 보면요, 거기에 딱 봤더니 거기 뭐다 건물 남광토건에서 지었는데, 문제는 그 건물이 설계를 어떻게 해요? 변경하면서 공사를 잘못한 거죠. 부실 공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설계의 불량, 설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 공사, 이런 게 기술적 측면의 안정성이야. 예? 뭐 신지 얼마 안 됐는데 무너질 정도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안전에. 그리고 경제적 안정성은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냐. 여러분, 고가로 매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적정 가격인가. 법률적 측면에서의 안전성, 부동산 거래 시에 법률적 측면에서의 개발 가능성이 있느냐, 용도 변경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항상 확인해야겠죠. 안전성의 원칙.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안전성, 세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제성의 원칙 있죠. 이 3대 원칙인데 이 세 가지가 경제성의 원칙은 항상 최소의 비용. 비용은 최소의 비용을 투입을 함으로써 효과는 최대 효과를 얻으려는 원칙을 경제성의 원칙, 경제 원칙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원칙. 자, 이게 3대 원칙이고, 이외에도 뭐 공정성의 원칙이 있는데, 3대 원칙이 보고, 능률성의 원칙과 안정성의 원칙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상충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프린트에 다시 8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8번 보면요. 부동산의 무형적 측면은 기술적 개념으로서 토지의 지질, 지세, 집안 등의 상태와 뭐 관련된다 했는데 틀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요. 어디 틀린지 막 모릅니다. 여러분이 보면은. 이거잖아요. 기술적 개념은 뭐다? 유형. 그래서 여러분이 유형이거든요. 11회, 22회, 11회. 유형. 무형이냐 유형이냐 이런 지문들을 우선 여러분이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25페이지 오시면은 다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죠.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지금 여러분이 교재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25페이지 보면은 이제 배우신 거고, 그 맨 밑에 또 뭐가 나오죠? 복합 부동산이 나오는데, 자,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뭐는 다르다? 복합 부동산은 다른 용어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다른 용어인데, 복합 부동산은 2번 출제했죠. 11회 시험과 27회 시험 개념이 또 출제했어요. 자, 이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 결합됩니다.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 위에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 예를 들면은 건물이나 나무, 잇목 등이 결합되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철거를 하지 않는 한, 자, 여러분 이 건물은요, 철거를 하지 않는 한 토지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철거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부부의 혼인 관계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래서 토지와 토지 위에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이 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함께 취급돼. 함께 부동산 거래 활동, 부동산 평가 활동 함께 취급을 해. 그러니까 함께 결합된 상태 그대로 각종 부동산 활동, 거래 활동, 평가 활동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있는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의 개념이다.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은 같은 용어가 아니라는 거. 요거 시험 말 바꿔서 자주 내거든요. 좀 주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7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한 용어입니다. 2개 다 출제했어요. 27회 시험에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 26페이지 오시면은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요 세 가지를 이제 배울 거거든요.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배우는데, 이제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요 묶어서 시험 문제 올해 출제가 또 1순위입니다. 법률적 개념이 29회 시험에 출제를 또 했었죠. 그래서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